이런 걸 만약에 럭키 형이 다니엘한테 막 5천만 원 보내야 돼요. 근데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저 5천만 원 생겨요. 거기서 바로 차단하죠. 전화번호 차단.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시게 되면 그거는 그 형법 제 355조 불법이에요? 아니 요즘은 저 솔직히 뭐 다니엘한테 고마운 것도 있는데 또 약간 불만 좀 있어요. 왜요? 다니엘이 너무 약간 말 잘하고 똑똑한 이미지여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우리 셋이 다 똑같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저희 들어왔던 홍보 영상은 약간 너무 다니엘 수준이고 우리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반대 아니야? 오늘 주제는 사실 나랑 거의 난 제일 잘 모르는 분야 중 하나니까. 그러니까 봐봐 똑똑한 척하다가 이렇게 이럴 일이 그래 이럴 때 이제 완전 나는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뭔 얘기야? 아니, 오늘 사실 우리가 저 이미지 때문에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이번 영상 만들게 됐었는데 아니, 잠깐만 예금까지만 아는데 보험공사까지 가니까 야 저게 있어 보인다. 이 공사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공사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오늘 예금 관련된 얘기하니까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형들이 중앙시장에서 나한테 선물해줬던 1,000원짜리 팬티 이거 입고 왔어. 오늘 어쨌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전문가분이랑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 맞아. 그러면 우리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손님을 모셔놓고 우리끼리 떠들면은 이게 너무 실례할 테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금보험공사 구조개선 총괄부에 근무하고 있는 송태원 차장이라고 합니다. 차장님, 차장님이시네요. 여기 알 차장님. 저도 차장이었는데 퇴사해가지고. 네네.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라든지 파산으로 인해서 이게 예금을 고객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럼 차장님 개인적으로 사비로 그거 이제 들으시는? 아니죠. 아니겠지. 회사 돈이지 당연히. 평시에 그 금융회사들로부터 그 예금 보험료라는 걸 받아서 기금을 적립해뒀다가 여기 지금 공사에 계신 몇 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15년 차. 와 15년 차면 그럼 여기서 시작하신 거라고? 이게 두 번째 직장이고요. 그럼 나이 좀 계산이 되는데 여쭤봐도 돼요? 제가 이제 그 럭키 씨가 78년생. 네네네. 나이가 같았어요. 진짜요? 우와. 야 반갑다 친구야. 진짜 동안이세요. 야자 타임 한번 갑시다. 몇 월생? 저는 이제 그 12월생입니다. 저 동생이네요. 6월생이네 내가. 그럼 차장님 한국에서 은행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여기 가입해야 되고 기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보호 대상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법으로. 근데 은행, 뭐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뭐 저축은행 등은 다 이제 예금자 보호 대상. 모든 은행들은 예, 1금융권에 있는 회사들 다. 1금융권만? 2금융권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은행들이 다 가입이 돼 있고 우리 같은 일반 이제 은행 계좌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뭐 보험비를 내고 해야 돼요? 자동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 다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국내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으시고요. 단 이제 금융회사 당 1인당 이제 5천만 원 한도까지 그렇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금 상품만 가능한가요? 예, 이제 보호 상품이 있고 이제 보호가 안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공사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다니엘 너 인터넷밖에 안 하잖아. 그치. 나 우리 은행 우리 은행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받았다. 깔았어? 로긴 가능했어? 로긴 됐어? 왜냐면 로긴 다 됐어. 가입 왜냐면은 그때 격리했을 때 배달 음식 시켜야 되니까 그걸로 결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은행 그거 다 다운받았는데 그 통장 관련된 그런 작업들은 역시 은행 가서 하는 거지. 근데 예금 많이 하지. 왜냐면 독일 사람들은 사실 그런 예금에 대한 문화가 그 저축에 대한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좀 강하고 나는 일단 일반적인 그 저축 통장 있고 그 다음에 그 주택 청약 그거 하나 있고 거기도 이제 투자하는 상품들 있잖아. 은행에서 이제 어떤 보험사에 투자하는 상품들 그 두 개도 했고. 되게 생각보다 잘했어 되게. 알베도 근데 가족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제가 보통 MMF 하고 제가 하는 거 다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 펀드하고 주식하고 MMF 하니까 다 보호 아니 그러면 각 나라에서 그런 비슷한 그런 예금보험 공사들이 있나? 당연히 있지. 지금 인도 전 인구의 거의 40%가 은행 계좌가 없어서 왜냐 시골에도 큰 인구가 있으니까 그만큼 돈도 없고 계좌 자체에 대한 이식도 없고 약간 교육이 없으니까 2014년도에 전단 요जना 라고
국민 계좌 만드는 운동을 하자. 왜냐면 어차피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은행하고 이런 돈의 디지털화가 돼야 되잖아. 그거를 그래야 관리가 되고 뭐 재난지급을 하든지 뭐 보내줄 수도 있고. 원래는 금액이 인도에서는 200만까지 돼 있었어요. 그 보험이 맥시멈이 200만 되는데 1년 전에 800만 가까이로 올렸어 이게. 50만 루피. 네, 50만 루피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틀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름이 엄청 길어요. Fondo Interbancario di Tutela dei Depositi라고 하는데 우리 야, 음식 주문하는 것 같아. FITD라고 하는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Fondo Interbancario는 은행 간의 펀드. 왜냐면 모든 은행들이 이거 가입을 하면서 자금을 줘야 되니까 우리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막 유럽은 다 똑같은 기준이니까요. 10만 유로까지 다 보험해줘. 독일도 마찬가지야. 1억 3,800만 원 정도. 얼마 정도 받는 거야? 1억 3,800만 원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그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Entschädigungseinrichtung Deutscher Banken GmbH라고 해가지고 더 기네 우리보다. 와 이거 또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그거 보장해 주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런 예금 보험 어떻게 부르냐면은 Einlagenversicherung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이상은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더 보험을 끊고 싶으면 더 개인적으로. 난 둘이한테 궁금한 게 인도는 그래도 최근에도 은행이 무너진 사례가 있었는데 역사상으로 독일이나 이태리에 은행이 문 닫거나 묻어난 일이 있었어? 이태리는 사실은 선진국이다 보니까 은행은 문 닫을 때까지 안 가요.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조그만 은행들이나 아니면 경영 잘 안 되고 있는 은행들이 위기 빠질 때 있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 문제 생기는 게 뭐예요? 거기 이렇게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돈 그래서 다 은행에 가서 돈을 다 뽑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예금보험공사 같은 기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예금보험공사 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아직까지 아무리 선진국이도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최근에도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잖아. 사실 독일 사람들도 저축 많이 하는 편이니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Entschädigungseinrichtung Deutscher Banken GmbH에서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블로그도 주시하면서 사람들 계속 참고할 수 있게끔. 저는 솔직히 이 이탈리아 예금보험공사 이 폰도 인터방카리오 디 투텔라 dei depositi 어제까지 뭔지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알고 보면 이 예금보험 제도는 1933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입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1930년부터 33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파산한 은행의 개수만 약 9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당시 금융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고, 이에 당시 루즈벨트 미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이 1955년 말에 제정이 되었고요. 예금보험공사는 그 이듬해인 1996년도에 설립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공사 설립 직후인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사태라는 유사일의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죠. 당시 전체 금융업권에서 총 500개가 넘는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합병되는 등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했었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약 11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또한 2011년에는 다수의 저축은행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 당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또 많은 예금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약 27조 원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30여 개 부실 저축은행을 원활하게 정리해내면서 금융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훌륭히 해낸 바가 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 부실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또한 이들의 은닉자산을 조사하여 환수함으로써 금융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손실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보장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좋은 게 통장마다 그래요. 통장마다 다 보장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거 다른 은행 1억 5천 이 은행, 1억 3천 이 은행, 1억 3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뭐 다 보장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도 통장마다 보장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도 이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96년에 와서 그 학생이니까 이 통장 만드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 사실. 근데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학생으로서는 어디 가도 일단 통장을 다 만들어줘요. 뭐 그때 뭐 알고 있는 우리 조흥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없어졌지만은. 무슨 은행이요? 조흥은행. 조흥은행이 지금 제일은행 이런 건 모르지. 다 되게 제일은행 알지? 제일은행, 조흥은행 뭐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요즘 OK은행도 있지 않아요?
큰 금융회사가 아무래도 어떤 문을 닫게 되면 여파가 아무래도 더 크기 때문에 최근에 도입된 제도 중에 RRP 제도라는 게 있어요. 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의 약자인데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 정리 계획 작성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좀 부르기가 좀 길고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 유언장 제도라는 표현을 유연장? 그러니까 유언장을 왜 작성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큰 재산을 가지신 분이 어떤 유언장 같은 걸 안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물론 이제 고인의 어떤 슬픔을 이제 애도하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싸워요. 그렇죠. 이제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유언장을 미리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좀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컨셉을 이제 금융계에 이제 가져와서 10개 금융지주회사 이제 은행이 K사, S사, W사. 맞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걸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쓰는 유언장하고 다르게 이제 버전이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리커버리 플랜, 그러니까 그 자체 정상화 계획은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직접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 당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가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어떤 배경에는 사실 리먼 브라더스라는 당시에 그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큰 대형은행이었는데 거기가 문을 닫으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그 위기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어떤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우왕좌왕하고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G1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그런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그게 먹히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정리를 원활하게 해서 금융시장에 어떤 미치는 효과를 악효과를 최대한 줄이면서 빨리 이렇게 원활하게 시장을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는. 혹시 더 약간 좀 소개하고 싶은 제도 같은 거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또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예보가 운영하는 제도들 중에 올해 7월 6일부터 이제 시행하게 된 이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 어려운데. 자고 송금. 이거 아니에요?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럭키 형인 야야 100만 원 보내줘. 저는 급하다가 보니까 즐겨찾기 들어가고 난이를 누른 거예요. 잘했어. 그 100만 원이 난이한테 간 거예요. 잘했어. 이건 돌려받는 거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 제도를 저희가 도입한 이유가 디지털 뱅킹, 인터넷 뱅킹이 이제 워낙 이제 확산되다 보면서 이제 차고 송금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한 20만 건 정도의 차고 송금. 그렇게 많아요? 돈을 돌려받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 돌려받는 비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5%라고 봐요. 5%만 5%만 돌려줘. 거의 다 안 돌려준다. 이런 걸 만약에 럭키 형이 다니엘한테 5천만 원 보내야 돼요. 근데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저 5천만 원 생겨요. 그래서 전화하겠죠. 알베 나 잘못 보내는데 돌려줘. 거기서 바로 차단하죠. 전화번호 차단.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잘못된 돈을 본인이 그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시게 되면 그거는 그 형법 제 355조 불법이에요? 횡령죄에 해당이 되고요. 징역 5년 이하 또는 그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처하게 되는 중입니다. 1,500만 원? 그건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5천 받았는데 질문 물어보시는데 돌려받는 몇 프로가 네, 돌려받는 비율이 50%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거의 반이네요. 그분들을 좀 이렇게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대신해서 이 반환하는 걸 도와드리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이거 너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약 1, 2개월 정도.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 비율은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91만 원 정도. 그 주로 큰 금액 보낼수록 이체할수록 이런 거를 조금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네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지원 대상 그 한도가 있는데 저희가 5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송금권 그 사이에 물론 이 두 사람한테 돈 보낼 일이 없겠지만은 제가 그래도 알아내는 거 좋죠. 그래도 크네요. 진짜 큰 도움이 되는 줄 사실은 전액을 다 이제 돌려받으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차선책으로 전액을 못 돌려받으신 경우에 저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하시면은 어쨌거나 소송하는 과정보다 이제 그 예보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이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도 만들었어요? 한국이 처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하면 박수 쳐야지. 최초인데. 뭐 은행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모든 돈을 은행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따로 뭐 주식 같은 것도? 저희는 사실은 저희 이제 특정 부서 직원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 그런.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제 모든 부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진 정보를 이렇게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이거 은행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그러면은 카메라 끊고 같이 식사 좀 하시죠. 뭐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은행이나 알려져 있지 않은 기관이 갈 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여기 예금보험공사 가입돼 있냐고. 그렇죠.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저도 솔직히 이 제도에 대해서 뭐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잘 몰랐는데 예금보험공사가 너무나 필요한 그런 기관이고 진짜 우리가 은행 쓰는 사람으로서 훨씬 더 좀 안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오늘 나오셔서 좀 자세히 알려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나중에 합정역 2번 출구로 오십시오. 아, 네네. 아, 예. 합정역 2번 출구 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카메라 보면서 여러분 사모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하나면 보장 안에 준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거기 카메라 보시면서 354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